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들어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혜진님. 어, 공부하겠습니다. 다들 들어오십시오. 네, 오늘은, 음, 어, 교재가, 페이지, 애니그램의 9가지 성격 유형 바퀴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배운 거 한번 복습해 볼까요? 페이지 14페이지. 지난번에 어, 애니그램의 9가지 성격 중에서 맨 먼저 감정형은 2번, 3번, 4번이라고 그랬어요. 2번, 3번, 4번을 좀 우리 그 정리하고 그래 해보면 2번은 식신에 해당하고 3번은 상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4번은 편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애니그램의 지난번 시간에 2번은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읽어보시면 되고요. 핵심적인 사항은 2번은 배려심이 많은 도움입니다. 배려심이 많은 도움이 같은 사람입니다. 어, 다른 사람은 굉장히 에, 뭘 많이 해요? 조언을 많이 해주는 사람입니다. 식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식신의 특징이 뭔가 하면 또 이 감정형의 특징이 뭔가 하면 감정형 자체는 모두가 하나로 어, 우리가 모두 하나다 하면서 서로 소통하는 데 가장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관계 맺기를 매우 좋아한다. 또 따뜻하고 베풀며 감중심적이다.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크다. 그래서 식신의 가장 두려움은 뭐냐? 마음속의 두려움은 받지 못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사랑받으려고 내가 먼저 사랑을 막 베풉니다. 반대로 그래서 이 이번에 중요한 성장 과제는 뭐냐면 너무 자기가 사랑에 대한 집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랑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내놓으면 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나만 도와줍니다. 그러면 감정형이 있는 사람, 특히 식신인 경우에는 자기가 열심히 남 도와주면서 꼭 따를 바라지 않는 마음을 가진다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애니그램의 세 번째 유형은 역시 감정형인데, 그것도 감정형인데, 이거는 감정형이면서 굉장히 경쟁적인 성취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행동파로 유형이 있고, 우리 십성으로 우리 상관입니다. 상관은 유능하고 경쟁심이 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중독에 빠질 우려가 있고 기민한 기만적인 행동을 한다. 성공을 위해서는 편법도 동원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애니그램의 네 번째 성격은 인이죠, 편인. 인인데 강렬한 탐욕합니다. 네 번의 의미는 깊은 진정성을 추구하고 이들은 감정적으로 민감하고 주변 환경에 잘 적응하며 개인적으로 창의적이고 굉장히 예술적입니다. 표현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너가 4번, 2, 3, 4, 4번 유행이. 그리고 4번 유행은 좀 까칠합니다. 까칠하단 말이 뭐냐면,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굉장히 독보적인 존재로, 신비하게, 내가 좀 나타나길 바랍니다. 창의적인 목소리로서 연결되어 있고, 자신의 정체성과 감정을 분리할 수 있게 된다. 라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이제 공부 주제는 지난 시간에 감정형을 배운 이번에는 오늘은 사고형.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감정형은 너와 감정형 그야말로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배려, 관계를 중시한다면은 이 사고형의 인간은 머리로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모든 것을 머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든가 어떤 머리를 쭉 굴리고 오는 거예요. 감정형은 머리를 굴리지 않고 서로 통하면 돼요. 인간적으로. 근데 사고형은 예, 머리를 굴리는데 맨 처음에 5번 유형은 5, 6, 7인데 5번 유형이 정관이에요. 정관. 정관 유형인데 이거는 뭔가 하면 정관은 우리가 보통 이 사주 십성에서 볼 때 매우 합리적이고 그리고 공평한 것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공문 스타일이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애니그램 5번 유형은 조용하면서 매우 전문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다 골고루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을 항상 강조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편법은 안 되죠. 모든 사람이 적용해야 되는데 내만 툭 튀어났다. 그거는 이런 사람한테는 통하지 않고 바라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애니그램은 6번째 단계가 있는데 여섯 번째 유형은 그렇게 이제 5, 6, 7번, 6번은 어, 정, 그 앞에는 정관이란다면 내가 말을 잘못했나? 정인입니다. 정인. 어, 얘기를 잘못했네요. 5번이 정인, 중간에가 정관입니다. 착각을 좀 해서 돼요. 다시 정정합니다. 5번은 정인인데 정의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모든 이런 그 정보를 다 내가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수집을 다 해놔놓고 그것을 가려서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고 내가 그 판단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매우 정보를 매우 중요시한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다. 배운다. 누구한테나 귀가 열려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5번 유형은 정인적인 그런 유형에 사는 사람들은 매우 어떤 한 사람이다 관찰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관찰하고 탐구하기를 좋아하는 사색형이다. 그래서 우리 십성에서 비교하면 사주에서는 정인이야. 응?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데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많아야 된다? 지식이 많아야 된다. 많이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 그리고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두려움이 뭐냐면 다른 사람부터 무식하다는 말을 듣는 것이 가장 죽기보다 싫은 가장 두려운 마음이 무식하다 이런 말을 듣는 겁니다. 두려움을 우리가 공포적으로 공통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지. 지난번 시간에 픽시는 뭐에 대한 두려움? 사랑받지 못하는 데한 두려움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상관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유능한 사람으로 안 보는 거, 하찮은 사람 보는 걸 굉장히 예, 싫어합니다.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편의는 뭐냐면 내가 인정받고 싶은데 어떻게 예술성이나 또는 독특한 종교성이나 이런 쪽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쪽을 인정받지 못하는 데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인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내가 모든 걸 알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갖다가 무식쟁이라고 좀 그것도 몰라 하는 그 마음에 굉장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정보를 가지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색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 5번, 6번. 6번이 아까 말한 정관이에요. 정관. 정관은 뭐냐면 감지되는 리스크를 감지하고 불안감을 바탕으로 행동을 굉장하게 주시하면서 예, 예, 상당하게 나와 상대와의 관계, 신뢰성, 책임감, 충성심 이런 것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 그래서 안전한지 안 한지 그리고 내가 소속돼 있는 것 속에서 내가 어떤 이 룰을 따라요. 룰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룰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기가 소속돼 있는 곳의 규정이라든지
법규라든지 그런 체계를 지식을 알기를 매우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우리가 정관적이라고 대표적인 에, 직업 선택을 할 때 공무원 유형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애니그램의 6번 유형, 충실한 회의론자. 그러면 이분들은 도대체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나 하면은 내가 만일 이 세상에 살다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한 생각이 가득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 받으려면 미리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많은 뭘 해준다? 봉사를 하고 그것도 똑같이 모두 공평하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룰을 따른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합리주의적이고 뭘 따라요? 조직에 대한 어떤 그 규율을 잘 이렇게 따지는 사람입니다. 소속 안정감이 굉장히 감이 높고 소속 조직에 대한 소속감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런 경우가 다른 사람이 나를 갖다 인정 안 해주고 정관인 사람이 다른 사람 나를 인정 안 해주고 자꾸만 이렇게 좀 거부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이 충실성과 충성심에 의심을 가면 반대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편집적이 되고 반응이 불안정해지고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다른 어떤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 수준이 높은 6번은 통합을 하려고 하거든. 6번은 자립적이고 헌신적이며 현실 감각이 뛰어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감도 주고 위험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공평한 공직자 이런 분들이 여기에 하고 이런 성격이 그들로 하여금 이 모든 국가나 행정이나 이런 것을 질서를 유지하기를 뭐로 질서 유지하기 바랍니까? 무력이 아니지요. 그 법이라든지 규정으로서 잘 유지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뭐냐면 뭔가를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느냐. 내가 조직에 살아가려고 그러면 조직 내에서 있는 규정, 규율, 법칙 이런 것을 완벽하게 내가 소화를 해야 되겠다. 그런 데 대한 관심이 많고 정의는 내가 살아가는데 가만 보니까 지식이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많은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정인이다 보면 됩니다. 그게 몇 번 유형? 5번 유형. 6번 유형은 충성심이죠. 충실한 회의론자. 마지막 7번째 이 사고의 7번째는 뭐냐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다니면서 정보를 얻어야 된다. 내가 직접 다니면서 정보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여행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현재라고 합니다. 집성에서는. 적인 다양한 자극을 추구하여서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재미를 사랑하고 낙관적으로 도전에 맞서고 미래지향적인 자세를 갖고 굉장히 사람들이 낙관적입니다. 6번 유형은 낙관적이면 뭐예요? 회의론자. 정말 그럴까 하는 회의론자. 의심을 많이 한다. 의심하고 또 편인도 의심 많이 하잖아요. 어쨌든 그래 의심을 많이 하는 데 비해서 7번은 의심보다는 긍정적인 행태로 많이 나. 근데 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보면 너무 산만해 보여.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막 해버리고 막 돌아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때는 낙전 게임 같은데 이 친구는 좀 너무 쉽게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7번은 산만하고 쾌락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이 자기가 산만하고 쾌락적이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지를 당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제지를 당한다든지 아니 그런 걸 할 수 없을 만한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 매우 무책임하고 무감각적이고 때때로 불행해질 수 있어요. 과잉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충동적인 쾌락축으로 토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 별거 아니야. 사는 게 별거 있어? 그러면서 막 어떤 그 쾌락주의적으로 이런 쪽으로 막 돌아다니니까 나 자칫 잘못하면 뭐 술을 먹는다든지 뭐 마약을 먹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단히 통합 단계 들어가면 항상 머릿속에 내가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 이런 분들은 음, 어떤 지식을 추구할 때에 에, 요즘 같으면 옛날에는 막 돌아다니면서 지식을 추구했잖아요. 편제들은 돌아다니면 내가 다니면 직접 정보를 취득해 와야 되는데 지금은 직접 다니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 아니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그런 특히 현재인 경우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나하고 딱 마음이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연구해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는 것보다 어떤 사고나 이런 걸 다른 쪽에서 이렇게 받아보고 여기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그것을 이제 신뢰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낙관적으로 신뢰를 해가지고 음, 바로바로 그걸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정인 사람은 정관인 사람은 적용 그렇게 바로 안 하지요. 어, 나한테 맞는가? 이것이 정확한가? 회의로 생각하는데 편제인 사람들은 회의를 잘 안 하고 대개 보면 깊이 생각을 안 합니다. 뭐 맞겠지 뭐. 그게 뭐 문제야? 뭐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왜? 골치 아픈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편제의 특성은 뭐냐면 이러한 7번 유형에 대한 사람들은 고통받는 데 두려움이 굉장히 싫어해요. 고통받는 두려움에 대한 것이. 그것도 어떤 고통이냐면, 뭐 머리 싸매고 막 이러는 거 싫어한다. 대충 넘어가. 그럼 뭐 그렇게 어렵게 해. 마음속으로.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편지에 있는 경우에 있는 사람이 조금 전에 말했던 정관이나 정제인 사람 만나면 정제와 정관인 사람들은 편제인 사람들 이해를 못해. 그렇게 만나면은 이상하다. 왜 저랬지? 왜 이렇게 대충 하지? 이런 생각하고. 현대 사람, 아니, 세상이 별거야? 그럼 그 대충 하면 되지, 뭐, 그거 그렇게 싸죠?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직업 선택을 하거나, 대학 관계를 하거나, 그 다음에 대인 관계 할 때도 자기가 습성이 뭔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알아야 돼. 내가 만 정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제는 내가 치밀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무 꼼꼼하게 따지니까 상대편이 막 힘들 수 있겠어. 이렇게, 예, 생각을 상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반대로 편제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내가 너무 긍정생각하고 쉽게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좀 나를 갖다가 좀 너무 쉽게 이렇게 생각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 한 번 더 그 상대를 갖다 상대편 생각을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인정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9가지 유형이 나오지만 사실은 어떤 한 유행이 100% 옳고 없고 어떤 한 유행이 좋고 나쁘고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사는다고 인정하면 돼요. 저 사람은 이런 유행이니까 이런 성격을 갖고 있구나. 그거 우리 그거 우리 배우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배우게 되면 그걸 가지고 뭘 해요? 상담을 할 때 매우 유용하게 쓴단 말이에요. 저런 분은 이러한 성격이 있구나. 근데 나는 이런 성격이 있지. 그러니까 내가 할 때 이런 내가 말을 하면 상대가 굉장히 오해할 수 있겠다. 아니면 상대가 얘기한 것을 내가 받아듣고 마음에 상처가 갔다면은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당했다. 이렇게 서로서로의 에, 어떤 입장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자는 뜻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금 이 애니그램 여기 성격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십성 공부도 그게 마찬가지고 지금 또 추가로 해서 9가지 유형에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다루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예, 그다음 마지막 이제 의지형, 의지형. 요거는 어떤 의지형은 또 8군데 8번 9번 1번이에요. 의지형 8번 9번 1번인데 요것을 앞에 우리가 이제 감정형은 가슴. 감정을 할 때 가슴은 느끼잖아요. 우리 감정. 가슴형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가슴형이라고 감정형이라고. 번호는 2번, 3번, 4번. 사고형은 머리로 생각해요. 그게 머리로 생각하고 번호는 뭐냐면 5번, 6번, 7번. 그러니까 머리로 쓰는 것이 먼저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의지형은 뭐냐면 자기 배심에 배심, 내 배짱, 한 배짱, 내 배짱이 엄청 강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의지형이라고, 의지형. 그래서 8번, 9번, 1번이 있는데 8번은 보면 적극적인 통제다. 내가 상대를 통제, 내가 지배를 해야 돼. 내가 당하지, 내가 지배 당하면 굉장히 불쾌해. 그래서 이 통제형들은 지배 당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엄청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한테 지배 안 당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우리 사무십성에서는 비정급제, 특히 급제와 비정이 강한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정선심이 강하고 독립심이 강하고 자기중심주의적인 사고로 빠졌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의지형이다. 읽어보겠습니다. 의지형은 통제력을 중시하는 강인한 존재가 상대를 통제하고 내가 관리를 해야 돼. 내가 관리당하는 걸 싫어해. 개성을 지닌 자연의 힘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경계심이 있지만 경계심이 강해요. 주변 사람들 대신에 이런 사람들은 특기가 뭐냐면 자기 밑에 오는 사람들은 엄청 보호를 잘해줘요. 사자가 자기 밑에 있는 새끼들을 잘 지키듯이. 예.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은 이런 분들을 찾아가지고 빨리 그 밑에 들어가 살아야 돼. 그러면 굉장히 보호를 잘해줘. 그러니까 이 사람 자기 밑에 바깥에 사람들은 보호를 잘 안 해주겠죠. 이제 8번은 자기 바운다리 들어온 사람들을 굉장히 챙긴다. 내 새끼 챙긴다는 식으로. 그것도 너무 심하면 이제 또 문제가 생기겠죠. 어쨌든 이 8번 유형은 사람들은 자기가 리더가 되면 자기 밑에 들어온 그룹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역할이 크다. 경계를 치기 때문에. 그 경계친 속에 있는 자들은 내가 보호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밀어내는 거야. 어머, 얼른 해갖고 막 싸우려고 하고 쳐낸다. 경계심이 있지만 주변 사람들을 붙잡히고 보호한다. 섭하고 실용적인 겉모습 속에 사실은 연약해요. 가장 연약한 게 뭐냐면 이 강화문 모이는데도 이런 분들을 이용하는 게 뭐냐면 앞에 눈물 흘리면 그냥 막 주저앉아 버려요. 8번 유형 앞에 앉아서 막 울면서 뭐 이러면 이 약한 사람한테 한없이 약한 사람이에요. 8번이. 그리고 강한 사람한테는 자기 목숨 버리고도 싸우는 거예요. 예, 그게 특징이다. 그래서 8번은 섭하고 실용적인 겉모습에서 연약함을 감추고 있지만 위협적이고 도전적인 거한테는 자기 목숨 버리고 보호하는 거예요. 체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 버리는 거예요. 그런 성격이. 그러니까 같이 하지만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지나치게 체계를 보호하는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 하나의 또 단점도 있다. 하지만 성숙해지면은 직설적이면서도 연민어린 태도. 그렇게 되면 이런 사람이 만약에 큰 마음을 깨달으면 온 세상을 보호하려고 그러겠죠. 큰 인물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린 태도로 타인과 협력하며 더 큰 전을 위해서 헌신한다. 뭐, 만약에 큰 돌을 닦았다면 보살도를 닦아서 뭐가 되더라도 꿋꿋하게 자기 길을 가는 그런 보살의 길을 갈 수가 있겠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잘못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깡패 길로 간다. 잘못되면 독재자가 된다. 독재자. 무슨 말이겠죠? 세상을 그냥 총칼로 지배하는 독재자가 될 수 있다. 그런 게 이 극적인 성격, 이런 사람의 특징적이다. 그것이 뭐냐면 의지형의 8번이고, 9번은 어떠냐면 융통성 있는 평화주의자예요. 그게 뭘 하지만 자기 나름대로 바운다를 치지만 그 조직 속에서는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화를 굉장히 강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외교가가 좋다. 외교가. 외교가가 되면 굉장히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를 어떻게 해요? 잘 서로가 평화롭게 지내기를 노력하는데 굉장한 예, 상대의 귀를 기울이는 게 굉장히 큰 사람이고 이 사람은 예, 우리로 뭐 평간이에요. 평간. 평간인 사람이 장점이 뭐냐면 상대 사람과 서로 이렇게
협상을 하던데 중간 역할을 중재 역할을 잘 안 많이 보면 됩니다. 조정 역할이니까 그들은 친근하고 안정감 있는 태도를 한다. 그런데 사실은 이 8번, 9번 유형은 사실은 조직 내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9번도 바운더리나 조직을 벗어나는 데 대해서는 굉장하게 예,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인 사람들이 군인과 경찰이 많습니다. 검찰. 그게 자기들 속에 검찰이나 경찰이나 군 속에서는 엄청나게 자기들을 잘 융화시켜서 서로가 무한하도록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격 안 하도록 서로 밀어 땡기주고 서로 빼주고 뭐 그냥 눈 가리고 이런 걸 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 조직에 벗어난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엄청나게 또 앞에 가겠죠. 그것이 평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습성이 특징이 있는 거예요. 장단점이 있어요. 조직 내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에요. 조직 밖의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그래서 이제 이런 군인들은 전쟁을 지키면 잘하잖아요. 자기 조직을 보호하고 자기 조직에 대해서 잘 위대감이 가지는데 상대편에 대해서는 그냥 죽여버리죠. 그러한 게 특징적으로 내 밑에 있는 사람은 잘 보호를 하는데 아까 상대편에 대해서는 무차별 네, 학대를 할 수도 있다. 네,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가 평안이다. 그럼 평안이 좋게 작용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작용을 하려면 평안은 신약한 게 좋아요. 알겠죠? 평안적인 사람은 신약하면서 인성이 있으면 매우 좋습니다. 본인 상생을 하면 좋은데 만약에 평안이 있으면서 신강하다 그럼 독재자가 되게 시겠죠. 라든지 굉장한 카리스마 넘치는 뭐 그런 것도 필요한 수는 있지만 자기 개인적으로 좋지만 당하는 상대 입장에 대해서는 매우 위협적이다.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번 유형, 8번 1이죠. 이건 똑같은 이 바운더리를 경계시키는데 철저하게 상대를 관리를 하는 거예요. 관리를 하나 관리를 하는 거예요. 정제라고 그래요. 세밀하게, 세밀하게 하나하나 관리를. 그러면서 자기 영역을 지키는 거예요. 자, 영역을 지키는 것 중에 첫째는 어떤 스타일입니까? 8번은 그냥 리더가 돼갖고 막 이렇게 깡 누르고 이렇게 한다면 정제는 하나하나 그 밑에 바운다리에서 뭘로 가지고 이렇게 꼼꼼하게 그물 치듯이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뭐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지나치면 사람들이 숨 막힌 숨이 막힌다. 1번은 개성과 올바른 행동에 관심이 많고 이런 사람은 완벽주의자. 그 등배를 완벽주의자잖아.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신경적 정상을 일으키면 매일 뭐예요? 매일 손을 씻는 거. 매일 손 씻고 막 세수로 막 하루에도 10번도 하고 손도 막 계속 씻고 결벽증 이런 심리적인 그쪽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정제가 막 하루 사주에 정제가 꽉 탔다 합시다. 일찌월찌 해가 오늘 정제가 가득하다면 그러한 성격에 갈수 직명적 결벽적 병자라든지 그런 데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도심리를 보면서 각종 병적 있는 사람들을 유형 공부를 할 텐데 그렇게 할 때 그 성격마다 갖고 있는 내용들이 자기가 타고난 이 성격하고 무관하지가 않는 거예요. 연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무슨증, 결벽증 같은 이것이 엄청 많은 사람들은 대개 편인도 유지하면서 뭐가 많다? 정제가 많이 됐다. 그러면 그런 쪽에 많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다른 사람 보지 않으면 자기 나름대로 막 깔끔하게 막 닦고 다른 사람 인정하지 않은 그런 예, 안 좋은 것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걸 다 닦아가지고 좋게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성장시켜줘야 돼요. 성장은 우리 심리 상담가들 또 임상 심리 또 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자존심리 상담가들은요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성장하게 도와줘요.
물론 나도 성장해야 되지. 자기도 성장하지 않으면서 남 성장하면 니나 잘하라. 니나 잘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되고 나도 성장하면서 상대도 성장해주는 그런 예, 것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이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한 조금 더 남은 한 10분 더 해도 되네요. 40분 되면 잠깐 쉬고 또 이렇게 또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완벽주의자를 공부를 했고 이거는 우리 명령어에서 뭐라고요? 정배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 머릿속에 딱 기억해놔야 돼. 그래 해야 이 답이 나와. 감정형 2번, 3번, 4번 상관 편입 또 사고형 5, 6, 7 5번 정인 6번 정관 7번 편제 그 다음에 의지형 8, 9, 1 비경급제 그리고 그 8번은 9번은 평간 마지막 1번은 정제 이런 식으로 보세요. 그래 감정형은 뭐라고? 인간관계를 중시한다. 가슴으로 인간관계 중시하면서 사교를 여러분 내 마음과 너 마음 같다 이런 식으로만 나가는 사람. 사고형은 끝까지 계속 머리를 쳐요. 머리 계속 머리부터 먼저 써. 그러니까 감정형하고 사고형이 서로 만나면 부딪히겠죠. 저 사람 계속 왜 이렇게 통하지 않고 먼저 머리로 생각하지? 이런 생각하는데 현재인 사람들은 사고형이 생각할 때는 왜 저렇게 감정적으로 대하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또 의지형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의지형은 왜 저 감정적으로 하지? 왜 머리를 많이 쓰지? 이런 생각하면서 그 바운다리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더 중점. 자, 그러면 우리가 탐진치, 불교에서 말하는 탐진과 성능과 어리석음을 가지고 세 가지를 보면서 탐진치, 우리 어차피 감정형, 사고형, 그 다음에 의지형은 사실은 우리 인간들의 세계, 마음의 세계거든. 그럼 그걸 탐진치로 나누면 가장 많이 작용된 것은 뭐가 되겠어요? 그것은 감정형이에요. 감정형은 탐심이 가장 많이 작용돼요. 그게 내가 탐심을 작용했는데 탐심과 성냄은 동전 앞뒷면입니다. 안 되면 어떻게 버럭버럭 화를 내잖아요. 버럭버럭 화를 내는 유형이 의지형들이에요. 재밌지요? 이렇게 탐심을 막 하는데 탐욕스럽고 탐정하는데 자기대로 막 제대로 잘 안 돼. 그러면 버럭버럭 화를 내는 사람 성님이 그 탐심과 성냄은 동전 앞뒷면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알고 보면 탐심 그 2번 유형과 무슨 유형? 2번 유형과 1번 유형은 동전 앞뒷면이에요. 예. 그러니까 감정형을 하다가도 팍 잘못하면 발을 팍 내는 의지형을 갈 수도 있고 의지형도 또 돌려놓으면 의정은 아까 저기 얘기했잖아요. 의정에 제일 센 사람이 뭐예요? 비경급제잖아. 그런 사람한테 막 눈물 흘리면서 약한 모습 보면서 막 눈물 흘리면 의지형이 지도 막 눈물 막 두두두두 흘리면서 감정형 알겠어요? 네. 두 앞뒷면이 돌아간다. 그러니까 9번은 9번이 너무 지나친 구분을 해서 나중에 배웁니다. 심리적으로 너무 나쁘게 될 때는 감정형을 돌아가야 돼. 감정형을 배우고 2번을 배워야 해.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배울 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사고형은 뭐냐? 사고형은 뭐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감정도 아니고 또 뭐도 아니에요. 화도 아니고 중간에서 빙글빙글 머리 돌리는 거예요. 재밌지요? 중간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머리 뺑글뺑글 머리를 잘 돌리는 거예요. 계속 머리 쓰는 거야. 뭘 얘기를 하면은 어,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머리를 굴리면서 그렇게 한다만. 그런데 그걸 자세히 살펴보면 누가 얘기를 해줄 때 차고형은 마음속에 뭐 더 있어요? 감정도 있고 뭐 더 있어요? 어찌 다 있어요, 다. 거기 다 있는데 그게 계속 자기 유리한 쪽으로 이걸 돌린다니까. 네. 그렇다면 중간이니까 절충적 쪽 되겠죠. 그렇게도 되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지기 때문에 예, 무질서가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좀 더 이렇게 해서 공부를 우리가 다 해가면서
하는데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아까 시간이 좀 하고 5분 더 남았나? 그래서 중심과 날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중심이란 무엇일까? 구르제프는 제4의 길 가르침에서 우리가 생각, 감정, 행동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세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 세 가지 감정과 생각과 행동 방식을 미치는 세 가지 뇌 쪽에 사고형 뇌, 감정형 뇌, 행동을 하는 뇌가 있어요. 바로 사고 중심의 머리 중심은 사고, 감정 중심은 가슴, 행동 중심은 몸, 그 다음에 손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제 행동 중심이라는 것은 의지형이 말해요. 바로 행동이 나가죠. 손 중심. 보통은 이 중심 중 하나가 우세하고 우리의 의식적으로 나머지 두 개를 개발해야 한다. 그게 사실 이 사람이 어찌 하나만 갖고 살겠어요. 그게 만약에 내가 감정형이다 하면은 한쪽에 사고형을 내가 개발을 해야 돼. 또 한쪽에 의지형을 개발해야 그래야 사람이 제대로 돌아가지. 이 세 개가 다 있어야 된다니까? 그럼 내가 의지형이다. 의지형만 살면 안 되잖아요. 감정도 있고 또 옆에 있는 또 그런 사고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고형이다. 그럼 사고형과 살아갈 수 있어요? 안 돼요. 사고형이 모자라는 의지형도 좀 보충하고 옆에 있는 감정형도 이게 보충 내 말고 옆에 있는 걸 보충하는 걸 보고 뭐라느냐? 양날개라고 양날개. 양 날개가 필요하다. 양쪽 날개의 개념을 알겠죠? 내가 주 중심을 갖고 있는 생각에 주 중심을 갖고 있는 생각에 양쪽에 그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머리 중심 애니그램형 5번, 6번, 7번은 두려움과 냉소주의의 문제를 안고 있고 예, 두려움과 냉소주의, 굉장히 냉소주의란 말이에요. 가슴 유형 2번, 3번, 4번은 슬픔, 이미지, 수치심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몸 중심의 유형 8번, 9번, 1번은 통제와 분노, 통제를 하려고 분노가 너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센터가 자기 중심된 생각입니다. 이 생각에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머리 중심인데 5, 6번, 7번 중에 나는 뭐가 많이 발달한 건지 어쨌든 간에 거기는 두려움과 냉소주의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슴 중심에 있는 2번, 3번, 4번은 이미지 슬픈 수치심의 문제를 갖고 있고 몸 중심의 유형은 899, 899이거는 통제와 분노의 문제를 갖고 있다. 그랬어요. 어쨌든 날개는 보조적인 성격으로서 나 주도적 성격 말고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격 진단 이제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이미 성격 진단회가 내 성격을 진단회가 아시는 분 또 양날개를 아시는 분들은 스님한테 이제 오늘 끝나고 난 다음에 이 공부 끝나고 난 다음에 문자로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굽니다 하고 나는 무슨 형입니다. 양쪽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거기다가 더 좋은 거는 생년월일시 음력을 하든 양력하든 표시 사주를 하고 보내주시면 스님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중에 이제 좀 이 공부를 하면서 나중에 여러 가지 좋은 그런 내용들을 알려줄 테니까 만약에 내가 감정형인지 무슨 형인지 모르는 사람이 이거는 뭐냐면 그거로 하는 게 아니고 사주로 푸는 게 아니고 원래 애니그램에 그 푸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스님이 이제 그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혹시 필요한 분이 계시면은 제가 그 집으로 이걸 설문지하고 적는 답지를 보내드리면 여러분들은 스님한테 답지를 적어가지고 카톡으로 카메라 촬영, 답지만 카메라 촬영해가지고 저한테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설문서는 안 돌려주셔도 됩니다. 설문서 여러분 뭐까지 보관하면 되고, 그 답지만 주시면은 선생님이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가 무성형이다 하고 알려줄 거고, 만약 이미 지난번에 우리 해인성원에서 이 애니그램 교육받으신 분이 계세요. 그분들은 선생님 다 기억을 다 못하기 때문에 무성형을 공부 끝나고 나면 꼭 보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애니그램 해보지 않았다는 분들은 선생님한테 문자로 신청합니다. 그러고 그 이제 이게 우편료도 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 있으니까 5천 원만
스님한테 그 계사로 입금해 주시면 이거는 공이고 사람은 사니까 내가 보내드리고 나중에 또 결과까지 내가 알려드릴 겁니다. 결과는 개별적으로 제가 카톡으로 개별 카톡으로 알려드리면 내가 이런 형태로 갖고 있구나 하는 거 아시고 그다음에 사주와 지금 사주 배우가 연구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숙제인데 앞으로 그러면 선임 쭉 한번 장담할 텐데 그 자료 좀 주십시오 하면은 제가 또 절차를 밟아서 그 자료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그런 걸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거 할 때에는 한번 선임하고 통화를 하든지 문자를 주시든지 그렇게 하면 그 자료 그 앞뒤를 갖다 읽는 방법 그런 것들도 어, 특별하게 또 이제 별도의 그런 특강을 하든지 그런 거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특강을 하든지 그렇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하면 됩니다. 미리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니그램의 심볼전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뭔가 하면 애니그램이 시간이 좀 지났네요. 그럼 오늘까지 날개하고 공부가 이 날개 가지고 공부를 했고 애니그램의 심볼서는 다음 시간부터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3강부터 또 나가겠습니다. 처음에는 애니그램처럼 차분하게 전투를 나갑시다. 나가다 보면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확실히 됩니다. 하셨던 이 초기 애니그램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고 여기 정리가 다 끝나거든. 그다음부터 우리 일주론에서는 일사천리로 막 진도를 내겠습니다. 쉬었다가 한 10분씩 했습니다. 10분 쉬고 50분에 또 강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네. 5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